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입결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입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그 입결을 좀 공개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공개된 입결을 먼저 토대로 저희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네이버 리테라이즈 블로그에도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이제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성균관대가 먼저 공개했던 자료에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자료에는 이제 뭐 전반적인 어떤 지원 현황, 그리고 이제 정량 그 데이터로 이제 나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정시 전형 입결에 관련된 데이터를 좀 공개한 적이 있었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데이터는 당시 이제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기업에 이제 제공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시 이제 좀 재구성을 해서 이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두 가지 형태를 좀 비교하는 그런 이제 입결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5학년도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수시를 성균관대 수시를 이제 지원하는 또는 이제 지원을 고려하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전년 대비 이제 명칭에서도 좀 변경 사항이 있고, 또 이제 자유전공 관련된 이제 신설 모집 단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한 부분들은 입시 요강을 좀 참조해서 관련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모집 규모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큰 학과 모집과 그다음에 계열 모집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2025학년도 모집 단위에서는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계열 모집 같은 경우는 이제 융합형이라는 이제 전형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뭐 탐구형으로 바뀐 이제 학과 모집 전형은 이제 어떻게 입결이 이제 나타났었는지 그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 뭐 정량적인 데이터를 다 분석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입결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간단하게 비교해서 전년 대비 좀 특이한 이제 결과들이 좀 나타나는 모집 단위들이 있으면 그런 모집 단위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학과 모집 전형을 좀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 방법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평가하는 역량은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우선 이제 학업 역량, 그리고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개인 역량, 그리고 잠재 역량.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가 이제 명칭이 좀 다를 뿐이지, 보통 이제 대학교들과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정도로 네, 좀 비슷하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학업 역량의 반영 비중, 평가 비중은 50% 정도를 이제 가중치를 줬고요. 그다음에 개인 역량에 대해서 30%, 그리고 잠재 역량에 대해서 20% 이렇게 이제 가중치를 줬었는데, 여기 이제 2025학년도가 되면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이 40%, 그리고 개인 역량에 대한 비중도 40%. 근데 이제 개인 역량은 이름이 이제 명칭이 좀 바뀌어서 이제 평가 요소에서 탐구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바뀝니다. 자, 탐구 역량. 자, 그리고 잠재 역량은 동일하게 20%. 네,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합산 100%를 이제 산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쨌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이제 이 결과가 진짜일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심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학교가 공개했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역량 즉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증가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일단 좀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기억해 두고 이 결과들을 이제 좀 살펴보시면서 올해 이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역량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이제 좀 체크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뭐 동점자라고 했을 때 또는 이제 뭐 우선순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제 평가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올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명칭이 바뀐 여기 학과 모집 즉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와 계열 모집이었던 융합형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그 서류 평가에서의 우선 순위를 한번 좀 매겨보자면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저 서류 평가의 역량에서 탐구 역량을 가장 우선시 보고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 그리고 잠재 역량, 이런 순서대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입시 요강에도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을 좀 더 우선시 두고, 그리고 탐구 역량, 그리고 잠재 역량,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동점자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역량 순위로 이렇게 이제 매긴다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일단 좀 보면은 두 가지 전형에서 좀 차이점을 좀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 탐구 역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진로 역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동점자 우선순위로 매기겠다는 얘기고,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어떻게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요 기준에 따라서 한번 좀 잘 조율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학과 모집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형 방법은 어떻게 이제 합격 그 자들 이제 선발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 전형 방법은 기본적으로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했는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그러니까 이제 요 예외는 이제 2025학년도에도 사실 이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서류 100%가 모든 모집 단위가 다 서류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예과, 그다음에 사범대, 사범대라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육학과, 그다음에 한문교육, 수학교육, 그다음에 컴퓨터교육, 이렇게 4개 사범대 관련된 학과들은 이제 예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신설된 자유전공, 그리고 스포츠과학, 여기 다섯 개가 이제 뭐 따지고 보면은 한 7개 모집 단위가 될 텐데, 요 모집 단위들은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류 100%로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에 보통 한 4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사범대랑 스포츠과학과가 한 3배수를 모집하고, 자유전공 이제 같은 경우가 한 5배수를 모집을 하는데, 특히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모집 인원 배수가 5배수로 가장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1단계 통과해서 면접에서 어느 정도 좀 승부를 좀 걸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자유전공을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서류 70과 그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단 이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 방법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점을 먼저 참고하시고 이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이제 모집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입결을 이제 따로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도 역시 경영학은 이제 융합형으로만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융합형으로만 모집하는 건 아니고, 뭐 융합형과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여기 이제 학과 모집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 바뀐 탐구형으로는 모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더 계열들 이제 관련된 점수들인데 뭐 이제 워낙 이제 선호도 높은 학과들이니까 뭐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50% 컷, 70% 컷 경쟁률 다각도로 한번 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해서 경쟁률은 일단 조금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이제 50% 70% 컷을 한번 비교해 보면 3.31 그리고 2.79에서 2.32, 2.93으로 이전 연도보다는 조금 더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이 정도 성적이 나온다는 거는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섞여 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적대일까 뭐 많이 섞여 있다 안 섞여 있다 이걸 떠나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의 이제 성적대들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략이나마 이제 짐작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이게 50%컷 평균, 그 다음에 70%컷 평균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평균치 안에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은 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적대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2점대에서 뭐 합격을 이제 장담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보통 1점대 뭐 중반 정도 뭐 중후반 뭐 요 정도 사이는 그래도 뭐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성적이 이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어느 정도면은 딱 적정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점대 중후반 정도는 일단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3, 2.83에서 3.13, 3.25로 떨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성적 격차 편차가 더 커졌다는 거는 네, 특목 자사 학생들 이제 유입 비율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한번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성적대를 판단을 하실지 그 부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학과 이제 여기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합격자를 좀 선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반 다른 모집 단위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도 일단 좀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거의 비슷한 입결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자, 한문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 좀 더 상승했고, 네, 모집 인원은 변화가 없었는데, 네, 입결이 전년도에 비해서 역시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학, 동양학과, 그 다음에 프랑스 어문, 그리고 독어 동문, 러시아 어문 같은 어문 계열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 상승폭이 뭐 매우 크다라고 보긴 좀 힘들죠. 학생부 종합 전형임을 감안한다면.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전형들의 지금 입결 평균은 대략 3점대 초반 정도. 네, 이제 외고 친구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영상학과는 전년도하고 70%컷 평균은 비슷한데, 네, 그 다음에 50%컷 평균은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50%컷 평균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네, 특목 자사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의상학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전기 없었고,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1.89에서 1.96으로 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긴 힘들고요. 그 다음에 70%컷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이렇게 큰 변화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성평가 영역에서 정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어필하는 것도 필요했던 전형이라는 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 3.59, 4.06 이전 연도에 비해서 네, 점수대가 조금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이전 연도 50%컷 평균 같은 경우가 지금 1.69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성적대, 그러니까 1점대 성적대는 거의 대부분 다 일반고 친구들이 차지했을 확률이 되게 높았을 텐데 지금 50%컷 평균조차 네, 3.59까지 지금 내려왔다라는 거는 네, 이제 그 상당히 그러니까 그 합격자들 중에서도 앞쪽에 그러니까 10명밖에 모집을 안 했었기 때문에 1등부터 5등까지의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비율보다는 특목이나 자사 비율이 더 높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네,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이것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계약학과죠. 그래서 지능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지금 2.75, 2.81 정도였었는데 네, 여기도 역시 만만치 않게 특목 자사 학생들이 많이 몰렸을 거다. 계약학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같은 경우에 전년도보다 조금 더 성적은 올랐습니다. 3.35에서 3.35, 3.95에서 거의 1등급 정도를 지금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50%컷 평균 1등부터 5등까지의 성적대 중에서 최소한 1등부터 한 3등, 4등 정도까지는 일반고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합격했을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반도체 융합공학 이제 신설 모집단이었는데 2.47, 2.73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조금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관련된 학과들은 학과 자체도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 네, 이제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조금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좋은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학과 이제 뭐 신설 모집단이었었는데 전년도 자 2.19, 2.32로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평균치는 좀 높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고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합격 기준도 네, 적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2.74, 3.17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50% 컷은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70% 컷도 조금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약학과, 의예과 같은 경우, 약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갔다. 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제 정성평가 영역까지 감안한다면, 네, 매우 큰 편차라고 보기에는 50%컷 정도는 큰 편차는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의예과. 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6, 1.21, 이전 연도 1.18, 1.46보다도 더 상승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가타부터 뭐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뭐 아시겠지만 의예과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성대는 지금 인원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 25명 모집에서 올해 2025학년도에 그 2배로 늘어나서 50명을 이제 모집을 한다. 탐구형에서만 지금 50명을 모집한다는 점, 요즘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원이 일단 2배로 증원이 됐다. 그래서 메이저 의대인데 어느 정도의 이제 입결이나 이런 분포들이 좀 나타날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저희가 입결해서 지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논술 전형에서도 전년도에 5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 의예과 논술은 10명을 모집한다는 점도 참고 삼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사범대인 자연계열 쪽 사범대죠. 자, 수학교육과하고 컴퓨터교육과가 있는데, 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입결치는 큰, 이제 변화는 아닌 것 같다. 대신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컷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금 50% 컷이 네 2.21에서 3.54까지 떨어졌다. 자, 이 의미 어떤 의미인지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사례들하고 좀 비슷하게 매칭시켜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환경 같은 경우는 네 비슷하게 형성됐고 그 다음에 스포츠 과학도 네,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제 계열 모집 전형으로 이제 좀 살펴보는데,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이 계열 모집 전형도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융합형이라는 이제 전형으로 명칭이 이제 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도
전형 방법은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점, 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뭐, 이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단위 자체가 이제 많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통으로 이제 모집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모집 규모나 이런 사이즈들은, 탐구형보다는, 이제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단위별로만 이제 살펴본다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관심을 이제, 두실 수 있는 부분 하나만 좀, 갑자기 화면이 확대가 됐네요. 네, 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우리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나? 자유전공 계열 있잖아요.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러니까 융합형 2025학년도죠. 융합형에서는 별도 모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자유전공 계열은 탐구형에서만,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학과 모집이죠. 탐구형에서만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물론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균형도 모집은 합니다. 6명 모집하고, 교과 전형에서도 모집하고, 논술 전형에서도 모집하는데, 계열 모집, 그러니까 융합형과 탐구형 두 가지만 비교하면은 융합형에서 모집하지 않고 탐구형에서 모집을 한다. 탐구형 모집 인원이 114명이 모집 인원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융합학부,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들 이제 어떤 이제 변화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선 이제 학과 모집보다는 훨씬 더 이제 모집 규모들이 좀 사이즈가 좀 큰 편입니다. 그냥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입결도 이제 조금 넓게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로벌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9, 3.28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집 인원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인원 자체가 좀 감소했다는 점도 일단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자 1.88에서 2.57로, 그 다음에 2024학년도 2.16에서 2.8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역시 모집 인원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전년도에 모집하지 않다가 2024학년도에 이제 모집을 해서 2.34, 3.04가 이제 하나의 입결로 형성이 되었는데, 뭐 평균이다 보니 여기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모집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이제 성적별로 이렇게 평균치를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매우 이제 큰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서류 관리가 이제 더 중요한 전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 인원 조금 감소했고요. 전년도 2.01, 2.62에서 2.1, 2.75로 네,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전자전기공학 같은 경우에도 1.89, 2.04 이제 이전 년도 모집을 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모집한 형태가 요 정도 이제 입결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했죠. 그래서 2.23, 2.92, 그리고 2.24, 2.8 모집 규모가 지금 여기 계열 모집 중에서는 가장 많은 모집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입결을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전년도하고 동일했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이 넓은 많은 모집 인원 안에 이 성적대들은 얼마나 다양한 성적대들이 있을지, 또 얼마나 다양한 고교 유형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한번 좀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이제 과학인재 전형이죠. 전년도에 이제 신설이 되었던 그런 전형이었는데, 이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취지 자체를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뭐 일반 전형 또는 이제 재신문 면접을 보는 이런 전형들과 이제 좀 취지를 좀 같이 하는 그런 전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과학인재 전형은 동일하게 뭐 전형 명칭 변경 없이 이제 전형 방법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끌고 오는데, 아무튼 전년도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로
지원자의 7배수까지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인원들을 대상으로 2단계 서류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면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 그래서 제시문 기반 주로 이제 수학하고 과학 영역에서 이제 제시문 기반으로 이제 면접을 치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관련된 부분들은 기출 문제는 이제 공개가 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입결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전년도 이제 초미의 뭐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건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이 7배수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이제 뽑는 모집 인원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7배수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리고 경쟁률은 어느 정도 나올까 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처음 있는 전형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대, 뭐 걱정,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경쟁률은 뭐 지금 전자전기가 9.9, 그 다음에 공학계열 11.5,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9.3, 그 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 8.0,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10, 그 다음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11.8, 12.3, 10.8 뭐 이렇게 해서 모집 단위별로 해서 대략 한 10대 1 내외 선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타깝게도 이제 1단계에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취지 자체가 지금 이제 보시면 성적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 전형을 뭐 서울대 일반 전형의 취지하고 좀 비슷하게 놓고 생각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전형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던 상당수의 학생들이 특목이나 자사였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점을 뭐 이미 성적에서 좀 지레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인원 규모가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모집 인원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컷 평균, 70%컷 평균이 지금 보시면 뭐 4.39, 4.82 그러면 뭐 5명을 모집했던 화학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한 1등부터 한 2.5등, 뭐 2등, 3등 정도까지의 성적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올 여지가 그렇게 넓은 전형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과학인재 전형이 등장했을 때부터 일반고 친구들이 좀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은 전형이 될 거라고 작년에 좀 예상을 했었는데 뭐 실제로 이제 결과가 오픈되고 나서 한번 좀 살펴보면 네, 이 성적대만 놓고 봐도 절대 이제 일반고가 진입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그런 전형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이 전형 이외에도 뭐 다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으니까 일본고 학생들은 또 그런 전형을 중심적으로 뭐 지원을 공략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뭐 과거나 이런 학생들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을 거라는 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한번 전형을 좀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뭐 짧지만 어쨌든 이 성균관대 2024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입시 결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성균관대는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형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전형들은 네, 이제 한번 좀 살펴본 이제 경우가 됐고요. 성균관대 이제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데이터 그리고 학종 데이터들 좀 면밀히 분석을 해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해 보시고 꼭 좋은 성과 얻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